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계정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로 우리가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계약갱신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그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가 임대인이 내가 살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근데 나중에 임대인이 실제로 가보니까 안 살아. 그럼 나는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월세 상한제가 있거든요. 그 월세를 갖다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근데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또 얼마 전에 국토부 시행령도 나오고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다시 짚고 넘어가면 시행일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소급해는 안 돼요. 소급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해치게 되면 이거는 위헌입니다. 위헌. 우리나라에서 헌법에서 정해놓은 사적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소급입법은 금지돼 있어요. 언제 이 법이 언제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소급하지 않고 향후에 그 법이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는 날짜를 정확하게 적어놔요. 그래야지 누군가 내가 언제 그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내가 어떤 손해를 입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행이 언제부터 되느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대항력이 예전에는 보증금 상한이 4억 원 이상인 거, 서울의 경우에는 4억 원 이상인 임대차에는 적용이 안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대항력은 다 갖춰 있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예전에는 다 달랐다고요. 그거 모르고 소송하고 그거 모르고 계약했다가 낭패 보시는 분, 정말 솔직한 얘기로 요거 시행일자 제대로 못 보고 계약 못 해가지고 매덕 손해보는 사람들 보면 그 전 재산인데 진짜 안타깝지.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겁니다. 계약갱신 요구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시행일이 언제냐면 6조 1항은 그 2020년 12월 10일 아직도 시행 안 됐어. 6조 1항이 뭐냐면 내가 계약을 거절하겠다는 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내용이에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주로 6조 3항, 6조 2, 3 이게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이거는 시행일이 벌써 시행됐어요. 7월 30일부터. 이게 급하게 만들어져서 난리 났던 거 아니야.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도 7월 30일부터 갑자기 전월세 상한제가 생긴 거야. 이거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 상승 금액을 좀 제한을 해놨는데 급하게 막 이렇게 넣니 그리고 또 계약갱신 요구권도 4년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을 해주면서 4년 동안은 안전하게 임대주택에 들어와서 전세를 살 수 있게끔 해줬더니만 7월 30일자로 이렇게 걸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전세값이 엄청 오르는 거야. 어차피 못 올리고 4년 동안 못 올리는데 그리고 올려도 쥐꼬리만큼밖에 못 올리는데 야 지금 빨리 올려. 법은요 제가 생각할 때 규제는 이 사람의 이기심을 따라가지 못해요. 아무리 법으로 규제하려고 해도 그 다른 사람들이 머리 다 굴리는데. 6조에는 보면 계약갱신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여기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된다는 게 이게 지금 계약갱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2개월 전까지 통지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이었어요.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전에는 한 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주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전단의 기간, 제가 그 기간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 기간 내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를 하게 되면 거절 못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하는데 그 뒤에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얘기도 똑같아. 너무 어렵게 적어서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해. 그러니까 갱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로 얘기하는 것이 임차인이 보호해줄 만한 임차인이 아닌 경우 2번에 걸쳐서 차임을 안 냈다거나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 해주는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그리고 또 임대인의 직계 존속이나 비속을 포함한다는 거야. 내가 갑자기 갱신 요구를 했어. 내가 임대인인데 우리 저 여기 계약 갱신하겠습니다.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거절 못해. 거의 못하는데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 들어오셔야 돼서 제가 계약갱신 요구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약갱신 요구권에 조항이 있으니까 여기 8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보니까 이 양반이 여기 안 사는 것 같아.
거짓말 같아.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때가 문제라는 거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오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진짜 그렇다고 매일 출퇴근하는지 안 하는지 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을 뒀는데 이제 반대 입장에서 임대인도 보호해야 되다 보니까 본인이 그러면 내가 전세 주고 내 집에도 못 들어오냐. 나도 급한데 그 집에서 나가라 그래서 나도 거기 계약갱신 요건 다 요구했는데도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서 쫓겨났는데 그럼 나는 내 집 두고 딴 데 가서 살아? 그래서 지금 그 이 조항을 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임차인이 의심스러운 거지, 임대인이. 그때 어떻게 됐느냐? 임대인이 실제로는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지는 어디 나가 있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그럴 때는 그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지금 6조 3항에 5항이에요. 6조의 3, 5항 거기에 뭐 있냐면 임대인이 1항 8호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임대인이 거주할 거라라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정당한 사유 없이 항상 예외는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냐 하면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다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면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이거 내가 읽어도 내가 봐도 말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올해 이제 2달 남겨놓고 계약갱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 미안해 내가 들어와 살 거야 라고 해서 갱신을 거절했어. 그게 그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쭉 살 수 있는 기간들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앞으로 2년 2달 후에 또 2년이 될 거야. 2년 2개월 동안 이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임대를 해줬으면 너 그 기간 동안에 나한테 손해배상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끝내주는 거지. 근데 어려워. 말을 뭐 이거 누가 알겠어. 솔직한 얘기로. 그 기간 동안 내가 만약에 계약갱신을 네가 거절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살 수 있는 기간 2년 2개월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은 그 기간 동안 너가 여기서 딴 사람한테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주택을 임대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왜 정당한 이유 없이 또 왜 둬? 그건 뭐냐면 진짜 자기가 살라 그랬는데 갑자기 뭐 자기나 자기 부모님이 살라 그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자기는 딴 집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뭐 다른 사람한테 또 임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그 경우. 그런 식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또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해요. 이거 근데 소송이 몇 건이나 있겠어? 난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서 또 어떻게 밝혀낼까요? 그러니까 집 나간 다음에 언제 알아? 근데 또 그 방법이 있는 거야. 좀 뒤에 보시면. 그래서 손해를 그러면 어떻게 배상을 하느냐? 만약에 지금 보시잖아요. 이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냐? 요때 손해배상하는 게 또 법에 6항이 나와 있거든요. 진짜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법령을 설명하지 말고 이게 법은 이렇게 있어요. 6항을 찾아보시면 돼. 뭐냐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 더 큰 금액으로 하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으로 인해서 손해봤다고 하는 금액, 손해액. 근데 그거는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환산 월차임이 있거든요. 환산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옛날에는 그 보증금으로 환산했잖아요. 그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내 보증금이 얼마인지라고 보려 그러면 그때는 근데 이거는 거꾸로 차임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환산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임대인이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줬잖아. 그럼 그 사람한테 받는 월차임이 있잖아요. 그것과 나한테 받던 월차임. 그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 세 개 중에 제일 큰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내가 월차임이 만약에 300이었어. 환산 월차임이. 근데 다른 사람한테 400을 받아. 100만 원 이 사람이 차익을 받잖아요. 나한테 임대를 안 해주면서. 그러면 그 기간만큼 2년 동안의 액, 월 100만 원씩 하면 2천만 원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거랑 또 환산 월차임이 3개월분이니까 거절 당시 월차임이니까 거절 당시에는 제가 3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300만 원의 경우에는 3개월 치니까 900이 되잖아. 환산 월차임이. 둘 중에 큰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있는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은 알 수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를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여기 만들어 놨는데 갱신 거절 당시에 환산 월차임의 3개월분, 그 다음에 그 제3자에게 임대해서 얻은 환산 월차임에서 갱신 거절 당시에 환산 월차임 곱하기 2년분, 그리고 또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의 그 중에서 세 개 중에 제일 큰 금액을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액까지 정해줬어. 왜냐면 이거 안 정해놓으면 소송에서 손해액 갖고 엄청 다퉈야 되니까. 그래서 딱 법에 정해준 거야. 너무 친절한 대한민국. 환산 월차임은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환산 월차임은 어떻게 구해? 그 임대차 법에 7조 2에 가면 이게 나오는데 이거 보면 머리 아파 못 봐.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유튜브가 있는 거야 진짜. 결국은 4%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월차임 플러스 내가 월차임이 만약에 7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1억이야. 그럼 보증금에다가 4% 곱해. 그리고 더하기 월차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에 70만 원짜리를 샀어. 환산 월차임은 얼마냐면 1억 곱하기 4%. 그러면 얼마예요? 400만 원. 거기에다가 70만 원을 더해서 4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 2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중에 낮은 금액으로 뭐 한다라고 나오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4%예요. 4%를 보증금에 곱하고 거기에다가 월차임을 더하면 그게 환산 월차임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유튜브 찾아보세요. 딴 거 찾아보지 말고 제 거 찾아보면. 근데 중요한 거, 또 하나 중요한 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그것도 중요하지. 그래서 뭘 만들어 놨냐면 이게 지금 이거는 9월 1일 날 시행령 입법령으로 했어요. 그래서 임대차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해서 쫓겨나간 임차인 있잖아. 그 임차인도 임대차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래서 이거 근데 아직 이거는 입법이 아직 안 된 것 같아. 그 9월 1일 발표를 했으니까 이게 시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쫓겨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는 거지. 이건 좀 입법이 늦게 돼도 큰 문제는 없어. 왜냐하면 지금 몇 개월, 2년 있다가 청구할 거니까 그 사람이 실제 살았나 안 살았나 봐야 되니까. 쫓겨난 거는 어떻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야지. 그 갱신 계약 갱신 거절을 했잖아요. 그 사유를 정확하게 녹음을 해놓든지 아니면 그 계약 갱신 요구를 자기가 거주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거절하겠다는 걸 서면으로 받아야죠. 그렇죠. 그럼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첨부해서 그 보관을 하셔야 되죠. 안 그러면 나중에 2년 지나서 너 봐 지난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너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 줬는데 그렇게 돼버려. 근데 그러면 나중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갱신 거절을 그 사람이 거절했다는 거.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증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좌우간 그 임대인이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그 임대차를 계약갱신을 거절하신 분은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그 포인트고요.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정리하면 환산 월차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차임 플러스 보증금 곱하기 4%한 거에다가 차임 더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임대인이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입법이 다 시행이 되겠지만 시행령이 자치센터 가서 임대차 정보 제공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